안녕하세요. 알파풀 정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올리 20일 만에 끝내는 컴활 2급 실기 과정을 여러분께서는 학습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실기 문제 중에서도 3번 바로 분석 작업이죠. 이 분석 작업은 배점이 두 문항 20점이에요. 각각 10점씩. 근데 그 두 문항이 무엇이 나올지 모르죠. 굉장히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우리는 피벗, 데이터 통합, 목표값 찾기, and 부분합까지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표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해 정리하고 관련 기출문제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고! 자, 먼저 데이터표가 나오는데요. 시험에 데이터표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해 하는데 정말 문제 쉽거든요. 얘는 데이터표가 뭐냐? 이렇게 그냥 결과값도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결과값이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수식의 그 구성하는 각각의 이 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 특정 요소 값을 바꾸면 결과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게 데이터표예요. 근데 이 데이터표는 우리 시험에서 변수 요소, 즉 이 수식, 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의 값을 바꿔보자. 이게 단일표. 그 다음에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2개 이상의 요소를 바꿔보자. 이중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뭔 말이냐면 보면은 더 어려워요. 직접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자, 데이터 테이블 파트 1을 보세요. 보면은 자, 여러분이 이거 지워야겠다. 왜냐하면 PMT 함수가 우리 그 실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로. 자, 여러분 보세요. 은행에서요, 여러분이 2천만 원을 빌렸어요. 대출을 받았어요. 15년 동안 갚는 것으로 하고요. 이자는 연이율 3%예요. 연이율 3%. 그럼 나는 1년에 얼마씩을 갚아야 할까? 1년 연간 지불액, 은행에 1년 동안 1년에 갚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보자 이겁니다. 이럴 때 이용하는 함수가 바로 PMT 함수예요. 이 PMT 계산 문제로도 여러분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둬야 돼요. PMT 이렇게 써요. 그러면 설명에 주기적이고 고정적인 지급액과 고정 이율에 의거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상환금. 그러니까 1년 동안 상환해야 할 금액. 자, PMT 가로 열고 rate. rate은 이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3% 보여요? 예, 3%를 클릭합니다. 연이자 3%. 쉼표 찍고 기간은요? 15년 클릭. 쉼표 찍고 원금 얼마예요, 여러분? 그렇죠. 대출 원금이 얼마니? 2천만 원. 이것만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 대출금을 월 초에 내느냐 월 말에 내느냐 이 옵션 타입이거든요. 참고로 FV는 필요가 없습니다. 쉼표 찍고 하나 더 찍으면 돼요. 그러면 월 말이면 0, 월 초면 1. 문제에서 특별한 말이 없으면 여러분 B6까지만 쓰고 가로 닫으면 돼요. 자, 그러면 월 말이다. 그럼 0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1년에 갚아야 할 금액이 원리금이 나와요.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 왜 붙습니까? 너 주머니에서 나갈 돈이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기 위해서는 대출 원금 B6 있죠. 2천만 원. 이 앞에다가 보통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플러스로 돈이 나와요. 되죠, 여러분? 이게 PMT 함수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 우리 시험에 PMT가 나올 거 계산해서 월 상환 금액을 구하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연리 3% 15년 동안 갚아요. 얼마를? 2천만 원을. 그러면 한 달에 꼬박꼬박 은행에 내야 되는 원리 상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은 얼마일까? 이거 구할 때는요, 는 PMT 한 달이에요. 얘는 1년에 내야 되는 금액이고, 그럼 이자 레이트 3% 나누기 1년은 12달이죠? 12. 한 달에 내야 되는 금액을 구하려면 이자를 12달로 쪼개야 돼요. 쉼표 찍고 기간은요? 15년. 근데 중요한 건 한 달로 계산하면 15년은 몇 개월일까요? 곱하기 12. 1년은 12달이니까. 그죠? 쉼표 찍고 원금은 얼마예요? 2천만 원. 근데 앞에 마이너스 안 붙이고 싶지 않아요? 앞에 빼기 붙이면 됩니다. 됐어요? 뒤에 요거 FV 타입 생략해도 되겠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한 달에 13만 8,116원씩 꼬박꼬박 은행에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동안? 15년 동안. 이렇게. 이게 PMT예요. 좀 이해됩니까? 왜냐면 PMT 함수 시험에 나오니까. 난이도는 좀 어렵진 않죠? 그래도 못 들어본 함수라 좀 거부감이 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답을 구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연간 그래서 나는 은행에 167만 5,332원씩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계산 공식에서 이자 있잖아요. 금리 3%. 이 금리가 2.5%로 떨어진다든가 또는 지금보다 금리가 3.3%로 오른다든가 또는 극단적으로 3.8%까지 올라갈 경우 연간 지불해야 되는 이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구해보자. 이게 바로 데이터표예요. 그러면 자 지금 중요한 건 이 계산식에서 금리 이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바꿨을 때죠. 그러면 바뀌는 요소가 하나죠. 이게 단일표예요. 이런 단일표는 구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여기 맨 위에 칸이 있죠. 여기 아니고 여기입니다. 이 맨 위에 칸에 이 수식 보이죠. 연간 지불액. 이게 결과값이잖아요. 이 결과값을 그대로 먼저 이렇게 B의 7번지 이렇게 참조해서 엔터. 이것부터가 먼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 자, 범위를 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데이터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범위를 잡아요.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1번 데이터 메뉴 탭, 2번 예측입니다. 예측에서 가상 분석, 시뮬레이션 해본다는 거죠. 가상 분석. 여기에서 데이터표 보이십니까?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러면 헷갈리는 게 행 입력셀, 열 입력셀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일으켜요.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3% 대신에 즉 이 결과를 구하기 위해선 얘가 요소로 들어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3%가 이 고정적인 3%가 아니라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애들은 왼쪽 열에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 결과값이 2.5%일 때는 이렇게 바뀔 거야. 3.3%일 때는 이렇게 바뀔 거야. 3.8일 때는 이렇게 바뀔 거야. 즉 왼쪽의 열 맞아요 여러분? A열 그죠? 열이에요. 열. 그래서 열 입력 셀 즉 범위 지정한 곳에 왼쪽 열 이 열에 입력되는 셀이 자 여러분 계산할 때 어디였죠? 이 열, 요 열은 뭡니까? 이율이죠. 이율은 뭡니까? 3%.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범위 지정한 요 열 값들이 이 자리에 대신 들어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 자리에 2.5가 들어가면 당연히 결과값 바뀌겠죠.
그 결과값 여기에 나올 거다 이겁니다. 볼까요? 두구두구 하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고 딴 데 클릭하고 다음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2.5%로 바뀌면 여러분이 1년에 내야 되는 돈이 약 6만 원 정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금리가 3.3%로 뛰면은 여러분이 내야 되는 돈이 얼마에 약 5만 원 더 늘어나고요. 3.8%가 되면은 무려 10만 원 정도가 늘어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예.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해가 되면 난이도 조금 올려볼게요. 문제에서 곧바로 봅시다. 데이터 테이블 파트 2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대부금 차환 시뮬레이션 표에서 연간 지불액 보이십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연간 지불액은 어떻게 해서 답이 나왔느냐? 이율, 기간, 대출금을 이용해서 계산한 결과이다. 데이터 표, 자, 표가 이거예요. 오, 데이터 표가 있는데 요소가 두 개예요. 즉 이율 그리고 기간. 아, 네. 그러니까 기간이 15년인데 이거를 3년으로 했을 때 5년, 10년, 20년으로 각각 했을 때 그리고 금리가 3.5%, 3.8%, 4% 이렇게 바뀔 때 연간 지불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달라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중표예요. 이런 이중표 문제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뭐라 그랬죠? 제가 단일표와 똑같습니다. 바로 결과값 보이세요? 자, 화면 좀 키우겠습니다. 결과값 공식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결과값을 일단은 데이터표에 참조를 해줘야 돼요. 어디다? 이렇게 이중표가 나오면 열과 요거 열이죠. 열과 요거는요. 행 11행 그죠? 그래서 열과 행이 만나는 지점 바로 요 지점이에요. 아하, 여기다 요 결과셀을 참조하게끔 뭐라고 쓴다? 는 비칠 이것부터 엔터 꽝 이렇게 잔디밭인데요. 따닥 보여드리죠. 이렇게 시험 볼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늘리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냅둬야 돼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범위를 지정해라. 그리고 어디로 간다? 네, 고민하면 안 돼요. 시간 없어요. 이런 문제는 곧바로 풀어야 돼요. 가상분석 그 다음 어디? 데이터표. 자, 그럼 여러분 열입력셀, 행입력셀 두 개 다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행입력셀은 3, 5, 10, 20 이게 뭡니까? 예, 여러분이 범위 지정한 곳에 이 행 있죠.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이 공식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기간. 이렇게 클릭. 열입력셀은요. 현재 여러분이 범위 지정한 곳에 왼쪽 3.5, 3.8% 얘네들은 뭘 나타낸다? 3%. 즉 얘네들은 3.5, 3.8은 이 자리를 대신할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3, 5, 10, 20 이 행은 이 B의 5번지를 대신할 거야. 맞아요 여러분? 예. 이렇게 헷갈리지 않죠? 확인. 답 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하.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갚아야 할 돈 1,700만 원이 3년에 이걸 갚는다. 금리 3.5%로. 그러면 한 1년마다 606만 7,880 이런 식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 그쵸? 예, 짧으니까 갚는 기간이 짧으니까. 근데 20년으로 하면 보세요. 119만 6,138원. 어때요? 1년에 내야 되는 금액이 그만큼 좀 부담이 덜하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다음 문제 푸시면 돼요. 데이터표 문제 나오면 반드시 이 타입인지, 즉 단일표인지 이중표인지 이거를 여러분 판단하시고 이것부터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네, 연습하시면 돼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너와 나의 시나리오. 네, 실제로는 그 일이 발생했다 안 했다?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현재 상황에 대해 이런 요소들의 값이 얼마로 바뀐다면 앞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바뀔 거야? 예측 분석이에요. 앞에 표랑 비슷하죠? 가상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네. 자, 문제를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여러분 여기 PMT 함수하고 또 하나 여러분 FV 함수가 있습니다. FV요. 예. 자, 시나리오 1, 2 나와 있죠. 자, 제가 2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요. 예. 자, 는 여러분이 한 달에 내 호주머니에서 꼬박꼬박 50만 원씩 은행에다 적금을 넣었어요. 금리가 몇 프로라고 합니까? 세죠. 3.8% 금리. 몇 년 동안 여러분이 적금을 넣어요? 3년 동안 꼬박꼬박 냈어요. 그러면 마지막 만기에 얼마를 찾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FV 함수예요. FV요? 예. 아까 PMT는 내가 은행에서 3.3%대로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10년 동안 갚을 때 연간 얼마를 갚아야 될까? 이게 갚는 게 PMT. 그 다음에 적금을 벗는데 나중에 얼마를 탈까? 이거는 FV. FV 됐죠 여러분? 투자의 미래가치. 자, 가로 열고 alright? 나오죠? 이게 뭐예요? 네, 바로 여기 금리 3.8% 보이죠? 이거는 매월 어떻게 되느냐? 나누기 12 됐죠? 쉼표 찍고 기간은요 3년 됐습니까? 예, 3년 기간이에요. 3년 곱하기 이건 개월로 따지면 12개월 이렇게 개월로 따져보면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PMT는요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나갔대요. 한 달에 50만 원 됐어요? 그리고 PV 타입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거는 도대체 현재 가치 얼마고 월 초에 내니 월 말에 내니 이건데 우리는 요거까지만 쓰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를 쳤더니 1934,254원이 나와요. 보이죠? 그 50만 원씩 꼬박꼬박 은행에 넣으면은 금리 3.8% 그래서 3년 후에는 1934,254원을 탄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FV 함수예요. 똑같죠? 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만기 금액을 계산할 때 요소들 뭐뭐 있었죠? 저게 금리하고 기간하고 적립액이죠? 그죠? 네,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시나리오 우선 가볍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드는 게 아니라 한 달에 80만 원씩 적금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만기에 똑같은 금리와 똑같은 기간이라고 했을 때 3년 후에 나는 얼마를 탈까? 궁금하죠? 자, 시나리오 만들어 봅시다. 일단 기본 익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결과값이죠. 그럼 이 중에서 변동 요소는 뭡니까? 그냥 50만 원 대신에 80만 원 적립액이요. 그죠? 자, 갑시다. 1번 데이터, 2번 가상분석, 예측의 가상분석, 그리고 뭐 시나리오 관리자. 이렇게 뜨는 것 보고 또 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당근 시나리오 없어요. 자, 추가. 시나리오 이름 뭐라고 쓸까요? 네, 간단하게 씁시다. 적립액 높아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변경셀은 어디입니까? 변경셀이 뭐예요? 내가 바꿀 셀. 그러니까 수식에 영향을 주는 애 중에 변경할 셀 뭐예요? 적립액이요. 그죠? 50만 원. 이렇게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셀이 시험에 변경 셀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주면 돼요. 예? 이 설명 나왔어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셀을 클릭하세요. 여러 개 셀 선택하려면 나오죠. 이렇게 확인.
자, 그럼 변경셀에 해당하는 값 입력해봐 이거예요. 현재 50만 원 되어 있거든. 얼마로 바꿀 거야 너? 말해봐 이거예요. 다 지우지 마세요. 5 대신에 5자 지우고 8자 쓰면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시나리오 만들 거 있어요 없어요? 나 없는데? 없으면 확인. 시나리오를 또 시험에서 여러 개 만들어라 그러면 추가하면 됩니다. 우리는 확인. 정립액 높아 나오죠. 자, 그리고 요약 보고서 만들어라. 그럼 여기 여러분 요약 보이십니까? 있네요. 누르면 끝나요. 자, 그럼 결과셀은 이 80만 원으로 바꾸면 결과는 어디? 그렇죠. 만기 금액. 어때요? 번쩍이 돌아가죠? 예, 이 정도 머리가 됩니다. 그럼 확인. 어때요? 나오죠. 그랬더니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 적립액 높아. 보니까 변경셀. 달러비 달러 3 보이죠? 이게 바로 적립금액이죠. 그래서 80만 원으로 바꾸면 3년 후에 나는 결과가 만기금액 B의 6번지 3,045만 4,806원을 탈 수 있대요. 오, 높은데요? 그죠? 이게 시나리오예요. 됩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별거 아니네. 그죠?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없애보겠습니다. 참고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현재 원본 시트 앞에, 즉 왼쪽에 자동으로 생겨요. 그죠? 여기 앞이니까 이거 왼쪽 아니에요? 왼쪽이네. 그죠? 자,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왜요? 연습이니까요. 자, 삭제. 그러면 문제 보면서 익혀봅시다. 하나하나. 시나리오 2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그러죠. 적립 시뮬레이션, 금리와 기간. 금리와 기간표에서 금리 B4, 기간 B5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이거 금리하고 기간 두 개 다 바꾸라는 거죠. 이 변경될 경우 만기 금액 B의 6번지에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험의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입니다. B4 셀의 이름은 여러분 이걸 그냥 B4라고 하지 말고 이 셀의 이름을 좀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이 셀의 이름을 금리로 만들어 달래요. 그 다음에 B5의 이름은 적립기간. 그 다음에 시나리오의 B6의 이름은 만기금액. 이런 이름 3개를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금리, 적립기간, 만기금액. 됐죠? 자, 이걸로 먼저 정의하랍니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2개를 만들어 달래요. 시나리오 1번은 금리를 5%로 하고 금리 5%입니다. 그 다음에 적립기간 5년, 시나리오 이름은 장기 고금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를 3%로 인하시켜요. 적립기간은 똑같이 5년, 시나리오 이름은 장기 저금리로 설정하세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시나리오 2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세요. 바로 앞이니까 뭐예요? 왼쪽에 위치시켜라.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의 혼돈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별거 아닌데. 그죠? 별거 아니에요. 자, 시나리오 2로 단박에 달려가서 그 다음 뭐예요? 얘네들 첫 번째 이름을 지정하라 그러면 이름을 빛의 속도로 써야 돼요. 어디다? 이름 상자에다. 자, 월 적립액 클릭합니다. 참고로 이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가면 평상시에 느긋하던 분들도 조급증에 걸려요. 왜냐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에 압도당하거든요. 나만 느린가 봐, 나만.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이름을 쓰는데, 자, 이 적립액부터 먼저 나왔죠. 중요한 건 적립액은 이름 아니에요. 금리, 기간 요거 2개, 그리고 만기 금액 요거 3개 이름 지정하는 겁니다. 너무 급해서 여기다 B의 4번지를 클릭하고 금리를 쓴다는 게 모르고 금리 막 이렇게 쓰는 분 계세요. 너무 급해갖고. 이러면 여러분 부분 점수 없어요. 10점 그냥 날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오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쓰지 말고 금리, 엔터 꽝 이렇게.
아주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너무 급해갖고 극리 이렇게 쓰고 엔터를 그냥 쳐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만약에 이름을 이렇게 잘못 썼다. 그러면 수식에서 여기 이름 관리자 보이죠? 여기서 요거 편집 보이세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꾸면 돼요. 여기서.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리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금리 이렇게 바꾸고 엔터 이렇게 치면 된다고요. 닫기.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여기다 예입기간 보이죠? 여기다 클릭하고 뭐라고 써요? 적립기간. 적립기간 엔터꽝. 그 다음 그 밑에 뭐라고요? 예, 만기금액. 만기금액 이렇게 하고 엔터꽝. 이렇게 이름을 빛의 속도로 쓴 다음에 D도 돌아보지 마세요. 어디로 간다? 데이터. 그 다음에 예측의 가상분석의 뭐? 시나리오. 그 다음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 첫 번째 뭐라고요? 장기 고금리 갑시다. 장기 고금리. 그리고 변경셀은 뭐하고 뭐다? 금리와 기간. 그죠? 따라서 여러분 B의 4번지와 5번지 참고로 연속된 셀이잖아요. 그럼 그냥 범위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네. 인접하지 않은 셀, 예를 들어 B3하고 B5다 이럴 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 인접해 있으면 그냥 쭉 범위 지정하면 돼요. 확인. 보세요. 금리, 적립기간 나오죠? 그럼 금리는 뭐예요? B의 4번지. 자, 이걸 얼마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5%. 그죠? 그럼 5%는 뭐라고 써야 되느냐? 0.05 써야죠. 5%니까. 적립기간은요? 5년. 여기 여러분 저 이거대로 쓴 겁니다. 왜 혼자 쓰는 거지? 여기 이 조건대로. 이해되죠? 이거대로 쓴 거예요. 이거. 그럼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금리 3%의 적립기간 5 시나리오 이름은 장기 저금리 이거 만들어야 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요 여러분. 새로운 시나리오 추가 이거 눌러야 돼요. 시나리오 이름 뭐라고요? 장기 저금리. 변경셀 B4, B5 똑같죠? 확인. 자, 금리 몇 프로? 3%, 0.03. 적립기간 5년. 맞아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다 썼으면 더 이상 시나리오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확인. 어때요? 짜잔. 2개 나왔죠? 그리고 뭐 한다? 요약. 시나리오 요약 결과값 B의 6번지 셀 맞나요? 예, 시나리오 요약입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아니에요? 확인. 어떻습니까? 장기 고금리 저금리 5% 3% 5년 하고 만기 금액 금리 적립기간 만기 금액 다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요. 이거 보고 잘했다 감상할 시간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다음 문제 풀면 돼요. 시나리오 2시트 바로 앞에 와 있습니다. 확인됐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문제 풀면서 속도를 좀 올려봅시다. 자 우리 문제에 나왔던 문제 보면은 분석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해 표 1에서 집행률계 D의 10번지가 집행률계랍니다. 일단 화면 보면서 대조해 봅시다. 자 보면 분석 시트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 D의 10번지 셀 보여요 여러분? 네, 얘가 집행률계예요. 그래서 이 집행률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즉 얘가 뭐예요? 변동 요소가 되는 거네요. 그죠? 요 애가 변동될 경우 집행액의 합계 바로 요 애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자 이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C의 10번지 셀의 이름은 집행액 합계로 바꿔주고 D 10번지 셀의 이름은 집행률계 얘 이름을 집행률계로 바꾸랍니다. 그 다음에 시나리오 1번은 집행률계가 현재 62.44인데 얘를 80으로 바꾸고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으로 하고 시나리오 두 번째는 집행률계를 50으로 바꾸랍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하로 바꿔달라.
그럼 시나리오 2개 만들어야 되네요. 당근 얘기죠.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시켜라. 즉 앞에 위치시키란 이야기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오차로 인한 부분 점수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오타 하나 때문에 10점 날려 보내시겠습니까? 그렇죠. 집중해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하라고요? 얘네 두 개 이름 후딱 바꿔야죠. 자, 먼저 얘 클릭해서요. 뭐라고요, 여러분? C의 10번지 이름은 집행액 합계. 엔터 꽝.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의 이름은 뭐라고요? 집행률계. 엔터 꽝. 됐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예, 가상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 비율인상 맞습니까? 예, 비율인상. 그 다음에 변경셀 D의 10번째 no. 변경셀 어디입니까? 집행률 개. 그죠? 아, D의 10번째 맞네요. 그죠? 예, 요회를 클릭하고 그 다음 뭡니까? 확인. 자, 집행률계 얼마로 바꾸라 그랬습니까? 예, 첫 번째 비율 인상은 80 추가. 그죠? 두 번째 시나리오 있으니까 이름은 비율이나 뒤에 10번지 셀 똑같죠? 확인. 얼마로 바꿔라? 50. 더 이상 있나요? No. 확인. 자, 그 다음 뭐? 요약. 그 다음에 시나리오 요약 결과 셀은 C의 10번지 맞습니까? 맞아요. 확인. 어때요? 집행률계, 집행액 합계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아이고 다 맞네. 내가 이거 분석할 필요는 없겠죠.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다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어때요? 그래, 또 푸니까 또 이해는 된다. 그럼요, 여러분. 그래서 오타가 없이 신속 정확하게 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러분 딱 2분 안에 무조건 끝내세요. 2분? 네. 우리 시간 없어요. 40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2분 안에 끝을 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난이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 풀어봤습니다. 데이터표와 시나리오 어떤 게 더 많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시나리오가 더 많이 나온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1급, 2급 다 마찬가지예요. 시나리오에 좀 더 많이 문제 풀어봐도 그래요. 데이터표보다는 시나리오. 근데 또 상시 문제이다 보니 그날 시험 보러 갔는데 갑자기 데이터표가 나왔다. 이러면 저를 갑자기 째려보겠죠. 데이터표는 한 3 정도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한 뭐 7 정도 이 정도 비율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문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만만한 문제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예, 정말 만만한 문제가 되도록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땡큐.